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문제로 사는 노사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본사 이전 문제도 시끄러운데 한국전력의 대규모 적자 문제까지 산은으로 옮겨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은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금융권 취재하는 이한승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네. 한전 적자야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데 그렇죠. 이 산은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건가요, 이 문제가? 네, 일단 산은이 한전 지분 32.9%를 보유한 한전의 최대 주주이거든요. 근데 지분법 평가 손실에 따라서 이 지분율만큼 한전의 손실이 산은의 연결 기준 손실로도 반영이 됩니다. 한전의 지난해 순손실은 24조 4천억 원이 넘었는데요. 산은이 한전 지분의 3분의 1가량을 갖고 있으니까 약 8조 원 정도가 이 산은의 손실로 잡히는 셈입니다. 그럼 이 산은 건전성에도 상당히 좀 악영향을 주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지금 말씀해주신 이 재무 건전성 문제인데요. 대표적인 재무 건전성 지표인 이 자기자본 비율만 봐도 2020년 말에 16%에 육박했던 산은은 지난해 말 13.4%까지 하락했습니다. 금융당국의 권고치인 13%의 턱걸이 수준인 상황입니다. 강석훈 산은 회장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전의 손실이 산은의 자기자본 비율을 낮추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건전성 악화로 산은이 재기능을 하지 못할까 봐 우려하는 시선도 있는데요. 관계된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산업은행이 하고 있던 여러 가지 그 기업 금융이라든지 아니면은 정책 금융 관련해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그 산업은행의 기능이 과거에 비하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럼 건전성을 높여야겠네요. 그렇겠죠, 방법이. 아무래도. 네. 그래서 정부가 이제 선택한 방법이 현물 출자라는 방식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정부가 갖고 있는 주식을 산은에 넘겨서 이 자본을 수혈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말에 5,650억 원 규모에 이어서 최근에는 4,350억 원 규모의 LH 주식을 이 산은에 제공하기로 하는 등 석 달 새 1조 원 규모의 현물 출자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현물 출자로 산은의 BIS 비율, 자기자본 비율이 0.1%포인트가량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하튼 출자를 받으면 산은은 정부한테 배당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도 약간의 문제가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떤가요?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건전성이 문제가 되는 와중에 산은은 또 이 대주주인 정부에 배당을 해야 된다는 점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지점입니다. LH 주식은 일단 받긴 받는데 현금화가 사실상은 좀 불가능해서 실제로 배당에 필요한 현금, 즉 실탄을 확보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한 국책은행인 산은은 매년 정부에 1,000억 원이 넘는 배당을 해왔습니다. 순이익, 전체적인 배당을 봤을 때 지난해에는 특히 8,300억 원이 넘는 거액의 배당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초 5천억 원에 못 미쳤던 이 당기 순이익을 올렸던 예년과 달리 2021년에는 순이익이 2조 5천억 원에 육박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산업은행, 국책은행이 이자 장사를 할 리도 없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이게 실적이 좋았던 거죠? 특별한 이벤트가 하나 있었는데요. 재작년 6월에 이 해운사인 HMM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면서 대규모 평가이익이 생겼고 그 바람에 약 1조 8천억 원의 수익이 추가가 됐습니다. 당초 예상으로는 2천억 원 수준일 것이라는 산은의 기대와는 달리 평소에 4배가 넘는 이 8,300억 원이라는 거액의 배당금을 정부가 가져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산은의 재무 상황이 나빠지자 정부가 뒤늦게 이 현물 출자를 통해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도 예년 수준의 배당을 한다면 약 1,700억 원 정도가 배당이 될 텐데 이를 위해 산업금융 채권인 산금채 발행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기요금 결정이 보류됐다는 점은 한은에도 산은에도 악재했겠네요. 그렇겠죠. 맞을 수밖에 없는 얘기인데요.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공식화했던 지난해 말에는 한전 주가가 22,000원도 넘었었는데요. 전기요금 인상이 잠정 보류되자 17,000원 선까지도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 투자자들은 한전의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건데요. 정작 산은은 한전 지분의 손상차손을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손상차손이라는 건 보유 자산 가치가 급락할 가능성이 생기면 그 가치의 하락분을 재무제표상의 손실로 반영하는 방식인데요. 아무래도 한전의 계속된 적자로 지분 가치는 하락을 했지만 이 산은은 손상차손을 반영하지 않은 겁니다. 회계법인의 용역을 의뢰한 결과 한전의 미래 가치가 장부가보다는 높아서 손상차손을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이 산은의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전의 미래 가치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점은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손상 차손을 반영하지 않고 그것을 근거로 이익을 부풀려서 정부에다가 배당금을 지급하고 나면 나중에 실제로 이 손실이 회복되지 않았을 때 이미 배당해버린 이 배당금을 도로 회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산업은행의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네, 결국 한전의 수익성을 높이는 이 전기 요금의 인상 시기 그리고 인상 폭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현재 물가 상황과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큰 폭의 인상은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결국 정부에 배당을 하기 위한 회계 처리였다 이런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